아침 출근길, 정장 차림의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멈춰섭니다. 또 월급날이다. 입금 알림이 뜬 스마트폰을 보며 짧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우린 매달 돈을 받죠. 하지만 그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는 감정.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려 합니다. 특히 월급은 안정이다 라는 믿음에 대해.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이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매달 들어오니까 나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감정. 하지만 그 감정은 스스로 만든 심리적 장치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봅시다. 월급은 노동의 대가다. 그렇다면 노동이 중단되면 소득도 사라집니다. 병가로 몇 달 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면, 산업 자체가 위축된다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외부 환경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다른 수단보다 낫잖아.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아니, 그럼 사업이나 투자는 더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월급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장기적 위험 구조입니다. 비유를 들면 월급은 매달 연료가 들어오는 비행기, 수익 구조는 직접 날개를 만들고 조정하는 비행기. 전자는 불시착에 대비할 수 없고 후자는 시간이 걸려도 내가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원리에 의하면 두 가지 문제, 기회비용과 편향의 문제. 첫 번째 기회비용, 월급을 계속 택한다는 것,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한 방향으로만 달려온 결과가 그 방향에 맡겼을 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나요? 두 번째, 편향 문제. 지금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라는 착각. 이를 현 상태 편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받는 월급에 익숙해질수록 미래를 준비할 인식 자체가 무뎌지기 쉽습니다. 실직한 중년 남성, 회사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냥 버텼죠. 일이 많았고 잘리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는 20년 동안 안정만 추구했고 그 어떤 탈출구도 보조 엔진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선택을 한 직장인. 저는 주말마다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수익은 아직 작지만 방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월급 의존에서 점차 자기주도 수익 구조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은 돈이 아니라 방향성의 전환입니다. 월급은 편리한 구조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월급이라는 시스템 바깥에 있는 선택지들을 만들 때 시작되고요. 지금은 괜찮아도 시스템이 나를 언제까지 지켜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봉이 오르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얼마 오를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삶이 더 팍팍해지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첫 번째, 실수령 증가폭보다 명목연봉 증가폭이 크다. 연봉이 오르면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의 공제가 함께 늘어납니다. 연봉이 1천만원 늘어도 실제 손해지는 돈은 500만원도 안 될 수 있죠. 두 번째,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압력도 커진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건 단순 욕심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의 압력입니다. 세 번째, 지출의 생활화. 연봉이 오르면 지출도 새 기준에 맞춰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결과는 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바쁘고 더 불안하고 더 벗어나기 힘든 구조만 남습니다. 그래도 연봉 오르면 좋잖아요. 안 오르는 것보단 낫죠. 맞습니다. 당연히 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물속에 있는 보트를 조금 올려주는 것일 뿐, 우리가 원하는 건 물이 아니라 땅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닐까요? 연봉이 오르는 건 수치의 상승이지 구조의 해방이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안에서 돌고 도는 삶일 뿐입니다. 이 삶이 처음엔 내가 원하던 거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레일을 따라가다 보니 이곳까지 온 걸까요?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다시 잠듭니다. 그 루틴 안에서 누군가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는 순간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보험사에서 자동이체, 카드사에서 알림 문자, 배달앱, OTT 구독, 렌탈 서비스. 시스템은 우리가 벌기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소비해야만 유지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쓰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의도된 구조적 흐름입니다. 그래도 소비도 삶의 일부 아닌가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너무 경직된 생각 아닌가요? 맞습니다. 소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사람은 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력해진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도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당신이 무언가를 만들 여유, 질문할 여유, 관찰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 주말에 몰아서 할게요. 좀만 더 쉬었다가 시작해야지. 이 말들은 모두 시스템이 만든 정당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경우 같은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의 10%를 자기주도 구조 실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전자책으로 정리, 1인 브랜드로 브랜딩 연습, 소소한 강의 기획 및 온라인 판매, 그건 시스템 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스템 안에서 주도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스템은 절대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 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시작했던 직장, 처음 받았던 월급, 처음 꿈꿨던 삶, 그 간격이 너무 크다면 이제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급의 구조적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월급을 탈출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전략 3단계 1. 월급에서 10-20%만 실험 자산으로 따로 분리하세요. 작은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분리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돈은 소비나 저축이 아니라 배움과 실험 전용입니다. 2. 실험 항목은 무조건 시장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블로그 글은 트래픽 측정, 전자책 판매는 구매 반응, 노션 템플릿, 정보 구독, 강의 기획 등. 3. 수익보다 경험을 쌓으세요. 매출보다 중요한 건 내가 뭘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 회사 밖 구조로 넘어갈 준비가 시작됩니다. 월급은 구조의 끝이 아니라 전환의 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태워야 비로소 내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설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쓰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험 하나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실험 목표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조가 드디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